내 이름은 이나다. 나이나. 아빠가 지어주셨다. 오늘 유치원 선생님이 이름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사람들은 내가 앙증맞고 깜찍하다고 말한다. 벌써 5살이나 됐는데도 말이다. 가끔씩 어른들은 바보 같다. 내 나이만 생각하고 나를 어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난 속으로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마음껏 비웃어준다. 그리고 그들 앞에선 더욱더 쌩긋이 우는 얼굴로 어리광을 부리고. 하지만 난 또래 애들과는 많은 점에서 틀리다. 난 결코 일기장에 내 진짜 감정을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치원 선생님이 일기를 적어오라고 하면 애들은 틀림없이 엄마 아빠가 새 옷을 사준 얘기, 어제 엄마한테 혼났던 얘기, 아빠 엄마가 싸웠던 얘기, 그나마 이제 겨우 배우기 시작한 엉망인 글로 일기장을 메울 게 뻔했지만 나는 달랐다. 결코 내 진짜 감정을 일기장에 적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기장이 2개 있다. 하나는 진짜 내 생각을 적는 일기장, 또 하나는 선생님한테 내는 알리바이 일기장. 나 같은 꼬마가 무슨 알리바이가 필요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한껏 비웃어주겠다. 꼬마일수록 알리바이가 필요하다. 특히 나처럼 2 얼굴을 가진 아이들은. 얼마 전에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기다. 나는 꽃밭으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그렸다. 선생님은 나의 그림 솜씨를 칭찬해 주셨다. 근데 저쪽에서 나영이가 나를 자꾸 째려보았다. 아마도 자기 그림은 칭찬해 주지 않아서 질투하는 거겠지. 상관하지 않고 그림을 마저 그렸다. 선생님은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주시곤 뒤에 게시판에 걸어주셨다. 나영이가 계속 째려본다. 나영이는 나를 향해 혀를 크게 내밀었다. 아무래도 무슨 조치를 취해야겠다. 화장실에서 깨끗이 손을 씻었다. 뒤에 나영이가 다가왔다. 입술을 삐쭉 내민 채 비켜달라고 했다. 나는 손을 다 씻지 못했으므로 비켜주지 않았다. 나영이는 계속 입술을 내밀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손을 씻었다. 그러자 나영이가 물감이 가득 묻은 손을 내 옷에다가 문지르고 가버렸다. 나는 다른 애들처럼 화내지 않는다. 단지 조용히 생각할 뿐이지. 손을 다 씻고 교실로 들어왔다. 벌써 급식이 시작되었다. 나는 웃는 얼굴로 나영이에게 다가갔다. 나영아, 우리 밥 같이 먹자. 나영이는 계속 입술을 삐죽하며 내 말을 무시했다.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네 그림이 내 것보다 잘 그렸어. 진짜야. 그러자 나영이는 눈을 크게 뜨고 물어보았다.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림을 잘 볼 줄 모른대. 선생님도 원래는 네 그림이 더 이쁜데 내가 반장이어서 그러나 봐. 그 말에 나영이는 활짝 웃었다. 멍청한 계집애. 나는 속으로 나영이를 비웃었다. 결국 우리는 식사를 같이 하게 됐다. 그러다가 내가 나영이의 옷에다가 반찬을 하나 떨어뜨렸다. 물론 일부러. 나영이는 자신의 옷에 반찬이 떨어지자 울상을 지었다. 나는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영아 미안. 어떡하지? 맞다. 화장실에 휴지 있던데. 나영이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화장실까지 가기 귀찮아하는 눈치였다. 나는 더욱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나영아,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다니까. 그러자 그 바보는 그제야 일어서서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우리 유치원이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원하는 아무 자리에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이었다. 애들은 딴 곳에서 밥을 먹고 있었고 선생님들은 아마도 원장실에서 밥을 먹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나영이를 끌고 일부러 놀이방까지 와서 밥을 먹었다. 나는 침착히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다. 우선 가방에서 락스를 꺼냈다. 아까 화장실에서 몰래 가지고 온 것이다. 그리고 내 주스컵에다가 락스를 부었다. 그리고 그 락스통을 나영이의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다. 물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윽고 나영이가 돌아왔다. 나영이의 옷을 보며
나는 미안하다고 말한 후 나도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선 일어나 나왔다. 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선생님이 놀이방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애들이 우르르 놀이방으로 몰려왔다. 나와 아이들, 그리고 나영이는 어울려 밥을 잘 먹었다. 마침 주스가 떨어진 아이가 식당까지 가기 귀찮아서 칭얼거리자 나는 선심 쓰듯 내 주스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다. 내 주스를 받아든 아이는 창민이라는 아이였다. 창민이는 고맙다고 말하며 주스를 가져갔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지켜보았다. 이윽고 창민이가 주스를 한 입 먹기가 무섭게 오바이트를 하며 바닥에 나뒹굴자 놀이방은 온통 아수라장이 돼버렸다. 선생님들이 뛰어들어왔다. 내 계획대로 차차 진행되고 있었다. 창민이는 병원에 실려갔고 이젠 나의 시간이다. 반장인 나는 선생님한테 구구절절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육하 원칙에 맞추어 말한다고 아빠가 말했었다. 나는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로 울면서 떠듬떠듬 말을 했다. 나의 완벽한 연기력에 나조차도 놀랄 지경이다. 선생님은 나를 안으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토닥거렸다. 안경을 쓰고 예리하게 생긴 다른 반 선생님이 나를 보며 물어보셨다. 이나야, 혹시 이나가 화장실 갈 때 놀이방에 누구누구가 있었어? 나는 정신없이 훌쩍이다. 나영이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선생님의 품에 안겨서 울먹였고 선생님은 나를 토닥거리며 안경 낀 선생님과 서로 마주 보았다. 나는 선생님의 품에 안긴 채 더욱 큰 소리로 울며 빙긋이 웃었다. 선생님들은 우리를 마당으로 내보내서 놀도록 하게 했다. 물론 아이들의 가방 검사를 하기 위해서겠지. 조금 있다 경찰 몇 명이 마당을 지나 놀이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이윽고 나영이의 엄마가 불려 들어갔다. 나영이는 울면서 엄마와 경찰 아저씨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나영이는 유치원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 속이 다 시원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너무나 시시했다. 나영이가 유치원에서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서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물어봤다. 나영이는 어디 갔냐고. 선생님은 무척 당황해하는 눈치더니 나영이는 먼 데로 이사를 가서 더 이상 우리 유치원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선생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나영이가 날 죽이려다가 창민이가 죽은 거 아니냐고. 순진한 5살 박이 아이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 이 바보들아. 너희는 그냥 내가 한 말을 믿기만 하면 돼. 나영이는 이윽고 그 동네에서도 살 수 없게 돼버렸다. 순진한 내 친구들은 뽀르르르 달려가 자기 엄마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버렸으니까. 아줌마들은 나영이를 두고 애살인마라든지 정신병자라든지 말이 많았다. 아이들 역시 나영이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거나 욕을 했다. 다 이게 내가 공을 들인 결과지. 나영이 머리에 돌을 맞고 피를 흘린 채 울곤 했다. 아니면 남자애들을 시켜서 나영이를 실컷 때려주게 하였다. 남자애들 대부분이 창민이 친구였다. 그럼 우리는 나영이의 귀에다가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나영이는 살인자라고. 물론 이 살인자란 말도 내가 애들한테 가르쳐준 것이다. 그러다가 나영이 아줌마는 결국 동네를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나영이는 내 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솔직히 나영이를 그냥 죽여버리는 게 속이 더 시원했겠지만 그러면 잠깐밖에 재미가 없잖아. 멍청한 그 애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한평생을 시달리며 살 거야.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겠지. 요즘 들어 조금은 피곤하고 무섭다. 나영이가 사라져서 좋긴 한데 밤마다 꿈에 창민이가 나타난다. 위와 심장이 많이 안 좋았던 창민이는 락스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삼켜서 위세척하는 도중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멍청하긴. 냄새도 못 맡고 그렇게 많이 꿀꺽 삼키다니. 지금도 창민이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 천장에 찰싹 붙은 채 말이다. 입에선 피를 흘리면서 창민이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내 침대 위로 주르륵 떨어진다. 나는 걱정이 된다. 이 피를 어떻게 하지? 조금 있다 엄마 아빠가 외출해서 돌아오면 뭐라고 말해야 되나? 지금 내 옆에는 나보다 1살 어린 동생이 새근새근 자고 있다. 그리고 내 방구석에 엄마가 아끼는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낑낑댄다. 나는 자고 있는 내 동생을 보고 그리고 개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나는 또 하나의 알리바이를 작성해야만 한다.